안녕하세요. 키움증권 WM부문 안석훈 부장입니다. 2025년 2월 23일 일요일 기준으로 2월 3주차 뉴욕 증시 주간 정리 전해드립니다. 자, 2월 3주차는 S&P 500과 나스닥 100이 사상 최고치를 이틀 연속 경신하는 등 좋은 흐름으로 시작을 했지만 경기와 물가 우려를 반영하면서 큰 폭의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월마트 쇼크가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빅7은 애플을 제외하고는 모두 크게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내서 전반적으로 대형 기술주뿐만 아니라 기술주가 약한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채널K 패밀리 주말 라인업 한 번 더 전해드립니다. 지난 20일 목요일에 횡수의 학교과제 시즌1의 미공개 영상 내가 왕이 될 새인가 전해드렸습니다. 매주 목요일 밤 8시에 팽수의 학교과자 컨텐츠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이번 주 목요일에는 시즌1의 두 번째 이야기 공개되니까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채널K에서 정오의 영알루 키아 제38화 멀티 차트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스튜디오 키움에서는 저녁 6시에 용금술사 1억 모으기 편 공개합니다. 자, 지난주 주간 전망 시간에 전해드렸죠. 아무래도 관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도지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트럼프와 머스크가 한 주 동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월요일은 대통령의 날 휴장이었기 때문에 더불어서 별다른 경제지표와 기업산업 이벤트가 없는 상황에서 두 인물의 모든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전망을 했었습니다. 특히 그록트로 이 두 인물의 이미지를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상당한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역할을 했습니다. 주요 지수 정리하겠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2.51% 크게 하락했고요. 나스닥도 2.52% 크게 하락했습니다. S&P 500도 1.66% 하락하면서 주요 지수가 한 주 만에 다시 하락 전환을 했는데요. 일단 3대 지수는 연간 기준으로는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가 2%대에 나스닥이 1.1%대, S&P 500이 2.2%대의 연간 상승률은 유지하고 있고요. 중소형지수 러셀 2000은 3.71% 크게 하락하면서 연간 기준으로도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1.56% 하락 중에 있고요. 나스닥 100은 2.26% 주간 기준으로 하락한 가운데 연간 기준으로는 2.86% 상승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0.47% 상대적으로 적게 하락을 했는데요. 연간 기준으로는 3.15%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어서 주요 지수 중에는 가장 좋은 흐름을 현재까지는 유지하는 상황입니다. 주간 썸네일로 증시 동향 살펴보죠. 2월 3주차 주간 전망에는 아무래도 인텔에 대한 제목으로 썸네일을 준비를 했었는데요. 인텔이 TSMC와 브로드컴으로 분할 피인수 되는 그런 시나리오가 계속 시장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좀 주도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내용은 조금 더 살펴봐야 하겠고요. 주간 기준으로 월요일 대통령의 날 휴장 때문에 주간에 트럼프 그리고 머스크의 일거수일투족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2월 17일 월요일은 대통령의 날로 휴장이었습니다. 아시아 증시와 함께 유럽 증시가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상승한 원인은 아무래도 방산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제 끝내기 위해서 러시아 편을 좀 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상황이 나타나자 유럽에서는 방위비 증강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러시아와의 이제 대립각을 세우는 양상을 나타냈고, 그러다 보니까 방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었습니다. 자, 2월 18일 하루 휴장 후 개장한 뉴욕 증시는 상승세를 보였고요. S&P 500과 나스닥 100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강보합세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수요일에도 역시 상승 흐름 이어졌습니다. 이틀째 S&P 500과 나스닥 100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1월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되었죠. 아무래도 물가에 대한 언급이 일부 있었고 시장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추가 금리 인하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후에 물가 하락에 대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국채금리가 크게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냈고 결국은 주요 증시가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기업 중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양자 컴퓨팅 칩을 공개하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흐름도 나타냈고요. 목요일은 월마트 충격에 빠졌습니다. 가이던스가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는데 원인이 바로 관세 때문이었죠. 멕시코와 캐나다, 중국에서 수입되는 상품들의 가격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것을 우려하면서 가이던스를 좀 잡다 보니까 시장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는 양상을 나타냈고요. 이러한 양상은 지표에도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조업 지수가 예상치와 전월치를 하회하고 있고 주간 신규 실업상 청건수도 증가세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고요. 경기 선행지수 역시 예상치와 전월치를 좀 크게 하회하는 양상을 나타내면서 경기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졌죠. 이와 함께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크게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금요일에 이러한 흐름이 더욱 공고해졌죠. 2월 서비스 PMI가 예비치이긴 하지만 50을 하회하면서 경기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2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도 예상치와 전월치를 하회했고 기대 인플레이션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경기와 물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여기에 또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발견했다는 소식이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에 다우가 무려 1.7%가량 크게 하락했고 나스닥은 2% 넘게 하락했죠. S&P 500도 1.7%가량 하락하는 등 주요 지수가 모두 2% 내외의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이번 주 마지막 날 큰 폭의 하락세 기록을 했습니다. 자, 2월 3주차죠. 3주차 주간 정리를 좀 다시 말해드리면 S&P 500과 나스닥 100, 또 나스닥의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경기와 물가 불안 속에 결국은 큰 폭의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경제지표 부진이 경기 우려를 확산하는 역할을 했고요.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소비 심리가 크게 악화되는 양상을 나타냈죠. 자, 그리고 위험자산 회피와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엇갈리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위험자산은 가급적 회피하려고 하고 안전자산인 특히 금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더욱 그 가격 인상 폭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1분기 어닝 시즌 6주차를 맞아서 S&P 500 42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했고요.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크게 움직였습니다. 특히 월마트가 아주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가이던스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그야말로 월마트 쇼크를 불러왔습니다. 주요 지수가 하방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을 했죠. 섹터를 살펴보면 11개 중에 5개가 상승했고 6개가 하락했는데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컸습니다. 2% 넘게 하락한 섹터가 무려 4개가 되었고요. 유틸리티가 1.39%, 헬스케어가 1.07%, 에너지가 1.06% 상승한 반면에 경기 소비재가 무려 4%대 하락했고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도 3.7% 가까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이와 함께 산업재도 2% 넘는 하락세 보였죠. 연간 기준으로는 9개 섹터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필수 소비재 6.24%로 가장 크게 상승하고 있고 경기 소비재가 3.41%로 가장 크게 하락 중인데요. 필수 소비재 앞에 있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IT, 금융 섹터가 모두 크게 하락하면서 필수 소비재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빅7 시가총액 살펴보겠습니다. 애플이 3조 6,880억 달러로 1위 유지하고 있고요.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가 3조 달러대 시가총액 기록 중입니다. 아마존이 2조 2,950억 달러, 알파벳이 2조 1,990억 달러로 2조 달러대 시가총액 기록 중에 있고요. 사우디아람코가 1조 7,880억 달러, 메타 플랫폼스가 1조 7,310억 달러로 차이가 이제 크지 않네요.
테슬라가 1조 860억 달러, 버크셔 해서웨이가 1조 320억 달러, 그리고 TSMC가 1조 280억 달러로 총 10개 기업, 브로드컴도 있네요. 브로드컴이 1조 240억으로 총 11개 기업이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넘기고 있고요. 일라이릴리가 7,847억, 월마트가 7,614억, 그리고 JP모건 체이스가 7,388억을 기록하면서 상위 14개 기업에 랭크되었습니다. S&P 500 히트맵 살펴보겠습니다. 히트맵 같은 경우에는 지지난주 금요일부터 지난주 금요일까지 5영업일을 기준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상승폭이 크게 표현이 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흐름을 보시기에는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자꾸 영웅문이 나타나네요. 자, 주간 기준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빅7 같은 경우에는 애플이 유일하게 상승했습니다. 0.39% 상승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가장 적게 하락했는데 0.0% 약보합 마감했죠. 반면에 엔비디아가 3%대 하락했고요. 아마존은 5%대 하락했습니다. 알파벳이 3%대 하락했고 메타 플랫폼스가 무려 7%대 하락한 가운데 테슬라도 5% 넘는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필수 소비재 중에 음료와 담배 그리고 식품 업체들의 주가는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나타냈고요. 헬스케어 섹터에서도 대형 제약주의 흐름은 좋게 나타났습니다. 유틸리티 섹터의 경우는 데이터 센터 관련 원전 관련 기업들이 하락한 반면에 그 외 기업들의 주가는 상승 흐름이 좋게 나타났고요. 자, 지난 2월 3주차 기준으로 S&P 500 상위 3개 종목 하나 살펴보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17% 넘게 상승하면서 지지난주에 이어서 가장 높은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회계 불확실성이 완화된 때문이고요. 2월 말에 연간 보고서를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내용 좀 확인해 봐야 하겠고요. 이와 함께 애널로그 디바이시스 실적 호조 덕분에 주가가 11%대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그리고 해스브로 역시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11%대 상승 마감했고요. 반면에 엑슨엔터프라이즈는 투자의견과 목표 주가 하향 소식이 이어지면서 주간 기준으로 24% 넘게 크게 하락했습니다. 또한 아카마이 테크놀로지스 목요일 장마감 이후에 부진한 가이던스 발표하면서 주가가 무려 23% 급락세를 나타냈고요. 셀레니스 역시 18일 화요일 마감 이후에 부진한 가이던스 발표하면서 22%대 하락했습니다. 두 개 종목은 52주 신저가를 또 경신하기도 했고요. 부분별 ETF 동향 살펴보면 글로벌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중국 대형주에 투자하는 ETF FXI가 3%대 최근 5월일 동안 상승했고요. 주요 산업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바이오 기업에 투자하는 ETF죠. XBI가 0.32% 상승했고 상품 생산 기업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태양광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 TAN이 0.38% 상승했습니다. 지난주가 아무래도 크게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낙폭이 좀 크게 나타나다 보니까 부분별로 상승한 ETF들의 상승폭도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중국 시장에서 기술주의 움직임이 매우 좋게 나타나면서 FXI는 무려 3.4% 넘게 상승 마감했죠. 기음조선 매매 동향 전해드리겠습니다. 순매수 상위 3개 종목 지지난주와 크게 다름은 없습니다. 펠런티어 테크놀로지스가 3위에서 1위로 올라섰고요. 테슬라와 테슬라 레버리지 이 2배짜리 ETF가 2위와 3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펠런티어 테크놀로지스 지난주에 15%가량 하락하면서 101달러로 마감했는데요. 단기적으로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100달러 미만으로 떨어지면 매수를 고려해 보시고 이후에 상승 흐름을 갭을 좀 활용하셔서 단기 트레이딩에도 활용하시면 나쁘지 않겠습니다. 단 중장기적으로는 꾸준히 적립식으로 담아가도 나쁘지 않은 종목이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너무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테슬라도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대통령 간의 브로맨스를 확인하긴 했지만
이해 상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하겠다 했기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하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좀 긴 숨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 채널K 글로벌에서 전해드립니다. 안석훈의 뉴욕 증시 브리핑. 자, 오늘 또 날씨 많이 춥다고 하는데요. 편안하고 따뜻하게 하루 보내시고 저는 내일 아침에 권미정 아나운서와 함께 라이브로 뉴욕 증시 주간 전망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